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전장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르는 폭발음 대신 전파가 교차하고 초소형 엔진이 진동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세계는 이미 드론 전쟁 시대로 넘어갔고 한국은 그 흐름의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새로운 전술 플랫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한국을 직접 찾아와 실물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건은 업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만든 요격 드론을 본 순간 그는 준비해온 질문을 모두 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 드론이 접근하는 순간 시속 250km로 돌진해 충돌 요격을 수행하는 카이드는 기계적 속도와 AI 자율 추적 기술이 결합된 실전형 드론입니다. 기존 드론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무기는 표적을 한번 포착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는 능력을 갖췄으며 공항발전소 군사기지 같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드론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카이든을 직접 테스트한 미국 측 담당자는 자신이 그동안 본 어떤 요격 체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용 드론을 개조한 자폭형 무기나 단순 카메라형 정찰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적용한 충돌 요격 방식은 미국 방산업체들조차 상용화하지 못한 분야였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 정부 납품업체 레드캣은 해당 기술을 미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제안했고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드론 기술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속도나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추적과 비행 제어 시스템 통신 안정성, 그리고 강한 내구성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 과정에서 카이드는 GPS 방해 전파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적을 이어갔고 표적의 회피 기동에 즉각 반응하며 진로를 수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원격 조종형 드론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술이며 실전 적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공격 드론이 아니라 상대 드론을 잡아내는 요격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위협은 전 세계 군사시설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으며 방공망이 아무리 강해도 초저고도 드론 수십 대가 동시에 침투하면 막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할 해결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전형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공격력과 기동성보다는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특화된 이 기술은 정찰 자폭 중계 드론과 연동될 경우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술 플랫폼은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주요 시설에 이미 시범 배치가 검토될 만큼 실전 운용 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요격 시스템이라면 대공포 전파 방해 레이저 등 전통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카이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장을 재편할 무기입니다. 적 드론이 날아오르면 자동 탐색, 그 즉시 돌진 충돌 요격까지 초단위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 방어망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드론 전쟁에서 지휘 통제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한국은 이미 초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카이드는 그 중에서도 미래방공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기이며 자율형 AI 기반 요격 방식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상징적인 돌파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드론 분야에서 유럽을 선도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든이 한국 드론 기술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면 이제 한국의 또 다른 강자가 실전 무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산이 개발한 전투 드론 MCD7입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감시용 플랫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드론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 원격 사출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즉시 전개할 수 있다는 특징은 기존 드론 운용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병력이 정지해 장비를 준비해야만 운용할 수 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MCD7은 기동전 중에서도 즉각적인 공격 전환이 가능해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MCD7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동축 반전 로터입니다. 두 개의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생하는 토크를 상쇄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이 높고 기체의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 기술은 소음을 크게 줄여 은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바람 변화나 구조물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도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로터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이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며 실제 은밀 침투 작전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임무 적재 능력 또한 주목받는 요소입니다. 총중량 7kg의 기체에 최대 3kg의 임무 모듈을 실을 수 있어 정찰통신 중계 고폭탄 투하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kg급 고폭탄이 장갑차 상부 구조물에 직접 타격될 경우 실질적인 파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고폭탄 모듈을 장착한 MCD-7이 장갑차 상단을 관통하는 공격 능력을 입증했고, 이는 전투드론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여러 대의 MCD-7이 동시에 출격할 경우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각 드론 간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군집 비행을 형성하면 중계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진 깊숙한 지역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드론이 고립되는 전통적 운용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장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지휘 통제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한국이 이처럼 군집형 전투 드론 기술을 실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군사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풍사는 소부대 운용에 최적화된 초경량 전투 드론 MCD-2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은 2kg급의 소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창문 작은 틈 도심지 구조물 사이 같이 제한된 공간에 침투해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크기가 작고 조종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실내 작전이나 도심전에서 특히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격 헬기나 전투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소부대 단위의 병력이 MCD-2를 투입해 적을 먼저 제압하는 작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드론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뿐 아니라 운용 편의성입니다. 장비 배치가 빠르고 조립 절차가 최소화되어 병사들이 길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장에서 시간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준비 1분의 차이가 전술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MCD-7과 MCD-2의 이러한 장점은 실전 배치 후 곧바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산 전투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드론 전력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이 가진 강점은 기술 수준뿐 아니라 개발 기업의 폭넓은 참여에 있습니다. 풍산처럼 탄약 제조 경험을 가진 업체가 전투 드론까지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종합방산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탄약 기술과 드론 플랫폼이 결합되면 정밀 타격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MCD-7과 MCD-2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 드론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플랫폼이자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기술 기반입니다. 이 두 체계가 갖춘 모듈 운용 속도, 은밀성 파괴력, 그리고 군집 연동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아직 구현하지 못한 요소이며 한국이 드론 전쟁에서 유의미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 드론 전력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통합하는 전술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드론의 위상을 다시 정의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가 아니라 하루에 300대 이상이 사라지고 한 달이면 1만 대가 넘는 드론이 소모되는 광경은 기존의 전쟁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은 보조장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소모품이자 탄약이며 전장을 장악하는 핵심 무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드론 개발 속도는 세계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드론 중 상당수는 민수용 기체에 폭탄을 개조해 사용한 형태였습니다. 조종 난이도도 낮고 저비용 대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전선의 병사들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전장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고도로 복잡한 보고체계를 단숨에 무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휘관이 상층부의 보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장 바로 위의 영상을 즉각 전달받으며 지휘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자 대응 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전술적 결정이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전이 전장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드론 영상이 SNS와 뉴스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즉시 전파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국제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동일한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된 상황은 전례 없는 새로운 종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드론이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는 군집 운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군집 드론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며
일부가 손실되더라도 전체 임무가 유지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기존 무기체계로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적어도를 수십 대가 돌파하면 완전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는 소형 드론이 수류탄 박격, 포탄, 고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헬기나 포병이 접근하지 못하는 위치에서도 드론은 장애물을 피해 들어가 정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겪은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공격 헬기 전력의 붕괴였습니다. KA-50과 같은 최신 기종조차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빽빽한 방공망 그리고 소형 드론의 기습 타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전에서 공격 헬기의 생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헬기는 고가의 장비지만 그에 비해 드론은 극도로 저렴하며 무한히 가까운 속도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소형 드론 수십 대가 헬기 주변을 둘러싸고 동시에 접근한다면 헤비급 무기라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헬기 진입 이전에 대규모 정찰 드론이 먼저 투입된다면 적의 맨페즈 위치 방공망 상태, 전장 지형의 위험 요소가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공격 헬기뿐 아니라 지상군 전체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제 전장은 정보의 속도와 물량전의 시대입니다. 단일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것은 쉽지만 수십 대 수백 대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민수용 드론의 가격이 겨우 1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를 막기 위해 수십 발의 미사일 포탄 전자전 장비를 소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형 드론 기술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물량전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분산형 군집 드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한국처럼 실전형 플랫폼을 양산 단계까지 구현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대형 무인기부터 FPV급 소형 드론까지 전 범위의 드론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천 개의 기업이 드론 분야에 진입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제시한 50만 드론 양병 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전력 재편의 핵심 전략입니다. 신병 훈련 과정에 드론 조작을 포함시키고 예비군까지 드론 운용 병력으로 전환하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드론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병 한 명이 드론 한 대를 운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며 이는 지상군의 작전 범위와 공격력 방어력을 모두 비약적으로 강화합니다. 드론이 장비가 아니라 소모품이 되는 시대 한국은 이미 대응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론 산업이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생태계의 확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등록된 드론 수는 이미 6만 대를 넘어섰고 드론 개발 업체는 7천 곳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공격형 군사용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이 양적인 생산 능력으로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정밀도 내구성 실전 운용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비행 능력이 아니라 이를 제어하고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처리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의 드론봇 전투단이 연구 중인 공격 전술은 초소형 드론 수십 대가 동시에 돌입해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조차도 미래전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러난 결론은 명확합니다. 효과적인 대규모 드론 공격을 위해서는 최소 100대 이상의 드론 군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차세대 군집 제어 기술에 집중하며 실시간 통신망을 구축해 드론들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나누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분배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바로 한국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자율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이 기술이 성숙할 경우 드론 군집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살아있는 전술 유기체로 변합니다. 또한 한국의 드론 개발 기업들은 민간 기술을 군사 영역에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용 드론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 지능형 위치 측정 기술,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이 군사 플랫폼에서 그대로 확대 적용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전파가 끊기기 쉬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중계 드론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계 드론이 하늘에서 통신망을 형성하면 분대 단위의 기동부대도 넓은 지역에서 서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전력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병력 중심 전술이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드론은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래 전장에서 병사 한 명이 드론 한 대를 운용하는 체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병력 생존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드론이 먼저 수색하고 상황을 전달하며 필요하면 즉각적인 공격까지 수행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드론이 대신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제시한 드론 전력 확대 전략은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드론 시장으로 진입하며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센서 신소재 모터 기술이 연달아 개발되었고 전자전 대응 능력도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에 의해 GPS 신호가 차단되더라도 자율항법으로 비행을 유지하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실전에서 드론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전파방해, 통신 간섭, 전자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향후 드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드론들이 전자전 공격에 의해 추락하거나 조종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드론을 단순한 기체가 아닌 통합 전자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군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일 드론의 성능 개선을 넘어 드론과 드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력을 구축하고 실제 전장에서 즉시 운용 가능한 실전형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드론 기술이 앞으로 5년 안에 전투기, 전차, 자주포에 버금가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은 이미 그 초입에 서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드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드론 전력이 단순 소형 플랫폼을 넘어 본격적인 항공 전력의 중심축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주도한 무인 전투기 사업은 기존 유인기 중심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이미 수년간 진행된 개발 과정에서 기체 설계부터 스텔스 기술, 무장 통합, 엔진 성능, AI 운용 체계까지 전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단순히 무인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엔진 국산화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엔진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해 2년 이상 현장 시험을 반복하며 출력 연비, 내구성을 모두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시험에서 국산 엔진은 기존 엔진 대비 출력과 연비가 15% 이상 향상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엔진은 무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성과는 방산 자립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무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기체 설계 역시 세계적 수준의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과 표면 구조에 적용된 나노복합 소재와 전파 흡수 피복 기술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이 겪고 있는 유지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미국 F-35A는 스텔스 도장 유지비만 연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국의 무인 전투기는 이 부담을 대폭 줄였고 연간 운용비가 F-35A 대비 5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 투입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플랫폼인 만큼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체의 자체 RCS 수치는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F-35A와 동급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조종석을 완전히 제거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장창을 F-35A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었고 공대공 미사일 6발 또는 유도폭탄 4발을 탑재할 수 있는 설계를 실현했습니다. 출력 대비 중량비가 유리하게 나오면서 기동성까지 확보했고 임무 전환 속도가 빨라져 실전 적용이 더욱 유효해졌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AI 파일럿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의 조종에 크게 의존했지만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표적 인식 회피 기동 복귀까지 대부분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KF-21과 연동될 경우 조종사 1명이 4대 이상의 무인기를 동시에 통제하면서도 AI가 세부 전술을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차세대 항공 전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술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한국이 해당 기술을 실시간 통합 운용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KF-21 윙랜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공중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 즉 적 전투기 교란, 방공망 돌파, 적 레이더 교란, 근접 위협 제거 등을 유인 조종사가 아닌 무인기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보다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만 수행하고 실제 위험 지역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실질적인 전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대폭 높이고 임무 성공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추구하는 미래 개념전은 바로 여기에 기반합니다. 이미 진행된 시뮬레이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F-35A 18대가 투입되는 임무와 무인 전투기 편대가 KF-21과 함께 투입되는 임무를 비교한 결과 후자의 임무 성공률이 15% 이상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존성은 30% 이상 개선되었고 전체 비용은 40% 가까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가의 스텔스 전투기를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무인 전투기 기술이 단순히 미래 무기가 아니라 당장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해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은 F-35A 도입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한국형 무인 전투기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 무장 성능, 비용 효율성, 그리고 국산 엔진 기반의 유지 편의성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주요 국가의 방산업체들이 테스트 영상과 RCS, 데이터 제공을 공식 요청하며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